논리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시각이론, 이 두 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논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이유는, 저도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왔는데, 그런 피드백들을 받고서 결과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하고 아바타처럼 따라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내 것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따라하는 거에는 그만큼 그 한계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 또 상황이 바뀌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언제 적용을 해야 되고 아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 없이 감각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언제 깨달음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에 맡기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지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운에 맡기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슬럼프 오고 의욕도 꺾이고, 아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또 내리기도 해요.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는 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예쁜지, 근데 그게 만약에 예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만 좀 실험하듯이 계속 바꿔가면서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정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을 공부하거나 강사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튜토리얼 같은 걸 봤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 부분을 계속 탐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 그 해답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이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해야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적용을 하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성장 메커니즘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논리적 이해가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아까 전에 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과학적인 시각 이론입니다. 대체로 이런 시각 이론은 대비나 균형, 이런 것들을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심리학적이거나 이런 원칙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한번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림을 보거나 좀 그리는 방법 자체가 많이 변하게 돼요. 시각 이론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딱 느꼈었던 감정은, 아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구도나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기는 한데 그림에서 뭔가 그 임팩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딱 그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분석해보고 수정을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서 이 그림을 다시 봤을 때 제가 느낀 안정적이다, 이 감정과 심심하다, 이것도 감정적이긴 한데 왜 심심할까? 시선의 흐름이 정지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왜로 갑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 핵심으로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일단 그 시각 이론은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크게, 반복, 대비, 흐름, 정지, 이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직, 수평 대비, 색에서는 뭐 한난 대비, 밝기 대비, 명도죠. 또 이 밝기의 면적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비를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훨씬 더 다채롭게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나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 삼아서 그림을 분석을 해주면 돼요. 일단 이 배경 그림을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그 간지러운 기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 비율인데, 저는 화면 비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막 자르면은 비율이 되게 모호해져서, 이거는 정방형 5:5도 아니고 6:4도 아니고 뭔가 그 애매한 비율일 거예요. 애매하게 그냥 크롭해가지고 쓴 거라.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4:5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4:5를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온다, 그런 비율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조금 잘라내면은 눈이 좀 저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만큼 해가지고 잘라내면 이 사진 자체에서도 비율이 생겨서 안정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자름으로써, 자른 다음에 이 화면에서도 포커를 지금 이 위치라고 봤을 때 이 위치를 살짝 조절을 또 해주는데, 이 조절의 원칙은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은 채도나 명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림을 거울에다 올려놨을 때 약간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채도, 뭐 명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면적, 멀리 있는 게 가까워지면은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는 무게를 좀 반대쪽으로 옮김으로써 무게를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다 좀 무거운 것들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놓고 싶으면
이런 게 아까 말했었던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그랬을 때 대비가 또 다른 데서 일어나진 않을까? 그 한 군데를 바꾸면은 또 다른 데에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고 그런 기준을 세운 다음에 계속 고치고 시행착오 겪고 하면서 그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디테일을 들어가지 않는다. 약간 중앙으로 옮겼고, 이 배경 그림에서도 주제부와 배경이 또 나뉘어요. 이 전체가 다 배경이 아니라 그 명확한 주제, 이 주제 안에 포컬이 있겠죠. 이 주제부는 이 성, 포컬은 한 이쪽으로 무게중심 좀 해가지고 위쪽으로 좀 잡아야, 너무 가운데 하면은 너무 정적으로 비례 대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디자인도 좀 고쳐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안정적일까 하면은 시선이 멈춰있다, 시선이 흐름이 멈춰있어. 그러면 왜 했으면은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보시면은 아무데나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놔뒀을 때 되게 균등한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죠. 밀도들이 되게 균등하게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균등한 그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그 흐름은 항상 좀 여유롭고, 이거는 밀도 또 대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뭐 이런 밀도들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이 여유로운 쪽에서 밀도가 많은 쪽으로 대비를 일으켜서 가게 되는데, 전체가 만약에 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밀도의 대비가 일어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정방형 도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구름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요 안에도 보면은 길지만 그 안에 도형들은 다 정방형 도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 건물들도 다 이 모양이죠. 요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삼각형도 정삼각형, 여기도 반복되는 정방형들, 이런 것들이 시선의 흐름을 이렇게 정적으로 만드는 요소거든요. 이 비율의 대비가 일어나지 않는 정적인 도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줬는데, 심지어 이 도형들도 보시면은 화면 전체에 그냥 균등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으니까 시선이 정방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방향이라는 게 설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방향 설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선이 정지돼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될까라는 거를 봤을 때 여기서 말한 수직 수평으로 대비를 주는 거죠. 포컬 쪽은 수직, 배경 쪽은 수평으로 가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원칙들을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자료를 보는 것도 차이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는 그냥 다 똑같은 자료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대비가 잘 느껴지는 그런 각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참고 자료를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지금처럼 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왔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율이 대비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자료를 보고서도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포컬 쪽은 지금 이 세로 라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첨탑까지. 이 밑에 보면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 부분에서는 철저히 이 가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상을 찍어도 이게 좋은 그림과 나쁜 그림이 이제 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삼각형의 정적인 그런 도형을 사용을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때는 나는 요 밑에 부분을 더 수평적으로 성질을 좀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변해요. 이런 수평 성질이 좀 더 강조됐죠. 여기는 비율이 여기랑 같이 겹치는 것도 있고, 비율이 대비가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포컬로 흐름이 가는데 큰 기둥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시야를 좀 방해한다고 했잖아요. 요 중앙 메인 건물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따로 규칙이 없거든요. 얘도 얘랑 지금 각도가 다르고,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 같은 규칙을 가진 좌우 대칭으로 만들면은 이 기둥과 이 기둥이 연결돼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건 이제 그룹화 시켜주는 효과인데,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여기까지 없다가 이 하나의 그룹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간격은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룹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없어져서 좀 더 편안해지고, 여기 끝에는 작은 디테일들은 좀 놔줄 수 있는 수평 디자인을 계속 놔주고, 그리고 또 다른 수직 수평, 아까 말했던 요 포컬 안에서의 정방형 도형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워주고 하나를 수직적인 어떤 그런 도형으로 강조를 해줄 거예요. 요거를 활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수직적인 도형을 하나 넣어주면은, 그리고 이 명도 대비를 확실하게 시켜주면은 두 가지 대비가 복합적으로 또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시선이 이렇게 집중이 되죠. 근데 하나로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균형이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이제 정면 디자인을 할 때 나중에 이런 프랍을 또 따로 떼서 건물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해져요. 그리고 아까 요 그룹화 시킨 기둥이 하나 있었죠. 기둥도 요
요 옆쪽에. 근데 대비가 지금 너무 강하니까 대비는 좀 낮춰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이 한쪽으로 붙으면서 얘네가 그룹으로 인식이 되면서 시선을 가로막고 있었던 타워가 이렇게 지금 되게 균등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문제인 거예요. 정적인 이유, 거리의 비율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포컬 디자인에 어울리는 정적인, 포컬은 시선이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인 도형들을 좀 사용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실루엣이 하나의 그룹, 얘네가 이제 주인공인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풀어주고, 그래서 이쪽은 흐름으로 만들어주면은 시선이 훨씬 더 잘 이동하죠, 위쪽으로. 근데 또 요거랑 너무 대립될 수도 있으니까 시선을 의도적으로 멈춰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야 보는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했었던 것 중에 하나, 이 구름이었었어요. 구름 크기도 사실 주인공의 크기와 거의 도형도 비슷하고 크기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선을 가져갈래? 약간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색 비례를 주면 좋아요. 아까 전처럼 여기가 밝고 뭐 전체적으로 어디가 어두운지 이런 색감에 대한 대비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기 때문에 아래쪽이 좀 환해지잖아요. 근데 이 환해지는 게 만약에 이렇게까지 환해졌다? 이러면은 이 안에서도 지금 대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비율이 아니에요. 그때는 쪽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비율을 이 정도 선으로, 보통은 7:3, 8:2 정도로 가면은 대체로 시선이 잘 흐르는 적당한 비율, 너무 극단적으로 막 9:1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요. 오히려 더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러프하게 전체적인 구성을 재정립한 건데, 음경, 원경에서도 대비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 구름도 여기 보시면은 약간 세로 도형이 좀 이렇게, 이 면적도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줬는데, 비례만 지금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넓고 수직에서 점차 수평으로, 이 대비가 긍경과 원경을 시각적으로 그냥 다르다, 멀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바로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이유는 묘사 이런 거 상관없이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들이 없으니까 이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평평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대비들이 없어서 그렇고, 대비를 만들어줬고, 이것도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비례가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7:3, 8:2 정도가 좀 안정적인 비율이거든요. 그 정도로 살짝 올려줬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이제 그 약간 본능적인 시선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흘러와서 이 포컬 쪽으로 멈출 수 있게, 그리고 이 뒤쪽에서도 약하게 흐름을 만들어줘서 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시선이 몰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리, 이것도 지금 딱 5:5죠. 이러면은 이 비율상 또 이 위치에서도 정지해버려요. 시선이 비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얇은 부분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서도 비례를 줘가지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시선이 올라가고, 넓은 부분에서 벽면의 장식 타고 올라가서 배경의 수평 이 라인을 타고 여기 수직 대비되는 부분 포컬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 정지, 정적인 도형, 유니크한 도형, 다 네모인데 유일하게 동그라미를 사용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멈춘다, 한번 멈추고서 이제 싹 이제 흘러내려가고, 끝나기 전에 한번 시선을 살짝 막아주는 그런 역할로 이 부분에다가 이 아우트로라고 그러거든요. 인트로, 아우트로. 시선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림이 시선이 잘 흐르고 그 웨이트, 아까 그 무게감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도 잘 좀 맞아 떨어져서 다른 장식들을 오히려 좀 덜어냈는데도 안정적인 또 풍부한 그런 그림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백으로 바꿔봤는데, 백으로 봤을 때 이 밝기 대비가 전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되게 대비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봤을 때 심심해,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뭔가 부족한데 임팩트가 없는데, 그게 결국은 확실한 대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한 대비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성이 진한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이 바깥 하늘을 조금 더 밝게 대비를 줘서 이쪽 실루엣을 더 확실하게, 하늘과 이 성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줬습니다. 이 명도도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성, 구도 이런 것들을 맞춘 다음에
다음에 지금 요거는 디테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막 갖다 붙이고 했잖아요. 이런 거 정리도 되지 않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라고 싶을 때 디테일 묘사를 막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일단 파. 근데 그거 굉장히 소모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더 본질적인 문제로 핵심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